안녕하세요. 시대명리학 한별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살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건 데는 신살의 종류가 400여 종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많은 역술인들이 이런저런 신살을 만들어내어 현재는 아마 500여 가지는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흉신이 길신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명리학에 적용되는 간지는 모두 22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여 가지의 신사를 22개의 간지에 대합하여 본다면 한 개 천간이나 한 개 지지가 최소한 20개 정도의 신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10여 개 이상의 신사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운을 볼까요? 한 개 대운이 10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 대운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사를 경과할까요? 아마 7, 80% 이상의 신사를 경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살이 작용이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50세를 초과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만약 살아남아 있는다 해도 불구사가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50세 이전에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불구사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역술인들이 사수풀이 통변을 보면 대체로 신사를 위주로 기륭을 판단 분석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살이 없으면 사수풀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신살이 작용이 한 사람이 기lum을 판단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리학 초보자들한테는 신살 공부가 명리학 공부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한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신사를 가지고 사주풀이 통변을 하는 것은 30%의 적중률도 안 나오는 대부분 맞추기 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명리학을 미신이요 아니면 맞추기 장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살은 고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무토 혹은 경금일간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가 충미라는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만약 사주원 위에 임목이나 사화 혹은 신금을 가진 분들은 한계 대원에서 최소한 3개 시운이 인사신 삼행사를 경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을 귀인이나 문창귀인, 학당귀인 혹은 기타 월덕 귀인이라든가 삼행살이라든가 원진살이라든가 겁살, 제살 등등 이런 신살들을 한계 대원에서 몇십 번 경과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예측인들이 사주풀이 통변을 보면 세운이 없어도 월이 나타나도 형살이요 아니면 귀인이요 심지어 일에 나타나도 형살을 이룬다 혹은 귀인이 된다 등등 자기 마음대로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맞춰서 안 되면 저렇게라도 맞추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유치한 노름입니까? 그러므로 저 한별이 말하는 것은 신사를 가지고 사주풀이 통변을 하는 것은 자연, 생태학을 가지고 인간이 기둥을 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수라고 자칭하는 역술인들이 사주풀이 통변을 봅시다. 이 사주는 정사년 이민월 신요일 계사시에 태어난 여성분이 명조입니다. 이분은 을사대원 개미년에 교통사고도 당하고 결혼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미년이 교통사고는 인사형살로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볼까요? 결혼도 인사형살로 인해서 결혼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는 명리학에 조금이나마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사주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주라 합니다. 이 사주는 정사년 신해월 경신일 신사시에 태어난 사주팔자입니다. 한 예측인이 풀이한 원문을 보면 갑인년은 남명한테는 좋은 세운이 되고 여명한테는 나쁜 세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조가 남성분이 명조인가요? 아니면 여성분이 명조인가요? 왜서 인사신 삼행살로 자신한테는 좋은 세운이 되고 배우자한테는 나쁜 세운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도리에 맞을까요? 일지가 배우자궁이고 신금이라고 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왜서 전통명리 고수를 보면 일지를 본인이 신치라고도 했을까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죽었다면 본인 역시 따라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지는 첫째는 본인이 신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왜서 인신충은 논하지 않고 사신학은 논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한 가지 사명살만 논했을까요? 전통명리학 교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이나 합이 있으면 형살이 해소된다고. 그렇다면 사명살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갑진대원 기민인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은 원진살 때문일까요? 역시 시청자분들이 생각에 맡깁니다. 이 사주를 보면 무술년 무오월 갑신일 갑술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사주입니다. 이 명조분은 갑인대원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큰 부를 이룬 자산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갑인대원에서는 왜서 인신충이나 인사신 삼행살을 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주를 봅시다. 경술년 을유월 개축일 임술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명조입니다. 원문을 보면 기축된 갑시den의 특수 강도제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명문의 흐름을 보면 세운에도 미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신년이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충미충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대하운에는 축토가 있지만 세운에는 미토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분석을 보면 6월달 즉 미토월에 구속되었다고 하여 충미충으로 구속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신년 전해인 개미년은 진짜 충미충이 되거나 축술미 사명살을 논한다면 갑신년이 아니라 개미년이 되어야 비로소 맞추기라도 타인들이 설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신년의 충미충으로
구속되었다면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값을 세운 전해인 계민년을 보면 무사한 한 해라고 합니다. 실제는 계민년이가 진짜 충미충이 되는 한 해이고, 계민년은 축술 및 삼형사를 맞춘다고 해도 가히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신년은 아닙니다. 전통명리 교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살 중에서도 제일 큰 흉신이 인사신 삼형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서 이런 분들은 제일 큰 흉신을 또한 제일 좋은 길신으로 해석할까요?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주를 보면 무신년 갑인월 경신일 정축시에 태어난 역시 남성분이 명조입니다. 사주풀이 원문을 보면 무오대한 갑신년에 강도제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신년을 인신충리 관계로 풀이할까요? 아니면 인사신 삼형살로 볼까요? 전통명리 교자를 보면 충이나 합이 있으면 형살이 해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신 삼형살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인사신을 보면 인신충과 사신합이 작용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형살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 사주를 보면 임술년 무신월 갑자일 경모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명조입니다. 원문을 보면 경술대한 기축년에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주원국을 보면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에는 충미가 천을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축년을 보면 천을기운 체운일에서 이혼했을까요? 아니면 자축합이 세운디에서 이혼했을까요? 이와 같은 예제들을 보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런 공식이나 법칙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싶으면 저렇게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실전풀이 통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명리학을 제대로 정확하고 수준 높은 역술인이 되자면 우선은 공식과 법칙이 선명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맞추기 공부를 한다면 한 생을 공부해도 오직 아까운 경제 낭비나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결과는 명리학이라는 이 신성한 학문에 들어갈 수도 접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